네, 안녕하세요. 예, 메가소방학원에서 행정법 가르치고 있는 정인국입니다. 지금 오늘 촬영하는 거는요, 여기 적혀 있다시피 소방행정법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뭐 제가 행정법 가르치는데 행정법은 그 많은 공무원 시험에서 그 필수 과목이죠.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군무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소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으니까 소방직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좀 차별화된 강의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켜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소방행정법을 살펴보기 앞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시험은 국가에서 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 방법 어떤 게 있을까? 흔히 뭐 공부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합격하려면요 좀 피해야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부분을 예전에 그 학원 공개 설명을 할 때 특강으로 한번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단기 합격을 위한 12가지 팁이라고. 단기 합격을 위한 12가지 팁이라고 촬영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수험 방법, 공부 방법론 일반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 메가캐스트에 들어가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 제목으로 뭐 단기 합격을 위한 12가지 팁 검색하시게 되면 내용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건 안 듣건 간에 여기에 해당하는 유튜브의 그 동영상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각하던 거랑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이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겁니다. 뭐 공부 방법론 일반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행정법을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행정법의 특징 제가 뭐 그렇게 글씨를 잘 쓰진 못하죠.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모든 강의의 경우에는요 그 자막이 별도로 제공됩니다. 자막이 별도로 제공되고 제가 하는 모든 필기는 별도의 그 필기 노트로 편집돼서 매 강의마다 첨부가 됩니다. 물론 이 오리엔테이션까지 그 필기 노트를 만들지는 않죠. 그런데 모든 수험 관련된 제 필기하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필기 노트가 제공되니까 뭐 글씨 못 알아본다 그런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일단 뭐 행정법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이해 바탕 암기예요. 이해 안 하고 암기하면 하기엔요 양이 너무 많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가 선행되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앞두고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잖아요. 전반부의 경우에는요 암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암기 외우는데 외우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앞글자를 통한 암기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앞글자 특강이라고 별도의 특강도 만들어 놓기도요. 그 다음에 일단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요 잘 안 떨어진다요. 일정 수준 도달시 잘 안 떨어진다. 그럼 일정 수준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공부할 때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보면은 그 시험 앞두고 한 6개월 전에 앞두고 가끔 카페 이런 제가 그 공무원 수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 앞두고 이런 질문 와요. 지금 6개월 혹은 그 4개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80점까지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달래요. 세상에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은 불가능해요. 물론 하루에 12시간씩 행정법만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행정법 80점 맞지만 시험엔 떨어지겠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가급적 빨리 시작하래요. 이게 일정 수준 도달할 때 잘 안 떨어지는데 일정 수준에 도달하려면요. 그러니까 매일 공부하는 시간 양 자체가 많지 않더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늦게 시작하게 되면요. 일단 불안하니까 이해 안 하고 닥치는 대로 암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규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않고 요약 강의부터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일찍 시작하자. 행정법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오리엔테이션이 소방행정법이죠. 세 번째 뭐겠습니까? 소방행정법 특징. 일단 소방행정법이 다른 그 여타의 공무원들, 뭐 공무원이나 군무원에 비해서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
여러분 문제가 25문제죠. 문제가 25문제.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20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행정법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본다고 할 때 소방행정법은 5문제가 더 있으니까 보다 더 지엽적인 것까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 자체가 특수하지는 않아요. 자체가 특수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방행정법에 특이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뭐 관련된 소방 관련된 법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 관련 법령 여러분 소방관계법규라는 별도 시험이 있잖아요. 별도 시험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어보는 것이고 물어보는 문제 자체는 그 동일하다. 그리고 이 소방행정법 공부하는 분들의 특징이 시작이 빠르다. 시작이 빠르다. 그 이유가 소방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 한 달 시험을 일찍 보잖아. 일찍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이 조금 더 빠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그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정법을 7, 8월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소방행정법 같은 경우는 5, 6월 달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 여기 일찍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5, 6월 달에 그 다음에 그 시험 합격을 목표로 시작하면 제일 굿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7, 8 혹은 9월 달 정도에는 시작을 하시라. 그래야지 여러분 뭐 10월, 11월 찬바람 불고 시작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정규 커리큘럼이 아니라 빠른 요약 커리큘럼부터 들어가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 바탕 암기인데 이해가 없이 암기를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일찍 시작하시라. 뭐 시작이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 뭐 난이도? 일단 보면 소방 그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시간 투자가 많다요. 일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에 비해서 시간 투자가 많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반 공무원 시험 5과목을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소방공무원은 어때요 여러분? 3과목밖에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물론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매우 중요한 과목이죠. 매우 중요한 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공부할 양이 이 행정법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뭡니까? 그래서 이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의 그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보다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합격자들의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험 자체 난이도가 높다 낮다 이거 말하는 건 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최근에 시험 보게 되면 소방공무원 시험이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요. 조금 더 어려운데 뭐 일단 난이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낮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의 실력이 좋다. 그 다음에 합격선이 높다. 이 낮지 않다. 합격선은 높다고 할게요. 이 두 가지 나오는 결과예요. 시작이 빠르고 시간 투자가 많다. 3과목만 공부하면 되니까.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응해야 될 그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제 그 정규 강의 커리큘럼을 알려드릴게요. 커리큘럼. 뭐 이거 사실 뭐 모든 행정법 강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관련된 시험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의 경우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뭐 정규 커리큘럼 자체를 보게 되면 인문 강의가 있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가 있고요. 풀이 강의. 그리고 요약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법 과목이니까 뭐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중에 모의고사 강의가 있고 그리고 법 과목의 특성 맨 마지막에 최신 판례 특강. 저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그 충분한 시간을 갖고 1년의 그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요 이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뭘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강의를 커리큘럼 나는 게 뭐 단순히 강사가 커리큘럼 많이 만들어서 강의를 많이 팔겠다, 책을 많이 팔겠다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뭐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검증된 공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인문 강의 저 같은 경우는 그 행정법 프리스쿨이라고 프리스쿨.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정법 공부할 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그 행정법 전반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강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행정소송법 부분을 맨 먼저 강의를 할 때 시작하는 분도 있거든요. 일단 프리스쿨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대한 조문 해설을 통해서 행정법의 그 기본 그 전반적인 얼개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프리스쿨 강의 제가 이거 미리 촬영해 놨어요. 미리 촬영해 놨고 원래 프리스쿨이 PR이잖아요. 프리.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프리. 그래서 제 강의를 수강하건 수강하지 않건 간에 언제라도 여러분 시간 제한 없이 기간 제한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공개 특강입니다. 공개 특강. 일단 여러분들이 이건 지금 당장도 들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지금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촬영하는 지금이 4월 중순이에요. 4월 중순인데 지금부터 들을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여러분 이거 시간 날 때 듣도록 하세요. 그래서 프리스쿨. 자,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 우리 학원의 기본 이론 강의 올인원이라고 그러죠. 올인원. 자, 올인원은요 3달 코스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6, 7, 8 거의 정석인 것 같아요. 모든 강사님들이. 저는 6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8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요. 근데 문제풀이 강의 저는 기출 1천제라고 불러요. 9월부터 해가지고 10, 11 이게 완전히 3달 코스로 진행된다라기보다는요 한 11월 한 중순 정도에 끝날 겁니다. 뭐 천재 그럼 너무 적지 않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재가 아니에요. 보게 되면 제가 오지선당 문제,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 문제 등등 매우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겹치는 지문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체감은 제가 보기엔 1500제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출 천재 9월, 10월, 11월 진행하고요. 예전에는 이걸 홀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홀짝으로 나누어 진행하다 보니까 강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그 홀짝으로 나누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9, 10,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요약 강의. 전 요약 강의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홀인원이고요. 또 하나가 파이널 옥스거든요. 홀인원 말 그대로 여러분 이게 홀인원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골프에서 여러분 한 번의 샷으로 그 공이 그 홀 안에 들어가는 거 홀인원 부르잖아요. 한 번의 샷으로. 이게 기본 이론 강의 때는 올인원이고 홀인원인데 이건 뭐냐면요. 그 기본 이론 강의는 3달 동안 진행을 하죠. 근데 3달 동안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 개념을 들었던 분들을 전제로 뭐 제 강의건 다른 분 강의건 간에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혼자 정리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달 동안 압축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론 압축입니다. 이론 압축이고요. 이건 문제풀이 강의 끝나고 12월에 진행합니다. 네, 파이널 옥스라는 게 뭡니까? 황소? OX예요, OX를 옥스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기출 문제로 보게 되면 기출 문제 같은 게 사지선다 혹은 오지선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지선다 혹은 오지선다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소거법으로 풀다 보니까 자기가 답만 맞추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나머지 지문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각의 지문 하나하나를 OX의 형태로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거든요. 좋은 점 뭡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지문에 대해서 구멍난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죠. 파이널 옥스에서 이거는 2월 달에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의. 모의고사 강의는 제가 2개를 진행을 해요. 2개. 하나가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고요.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강의. 진도별은 진모라고 부르고 뭐 전범위는 뭐 동모 혹은 전모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월에 진행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요. 선택하셔도 된다는 게 이게 뭐 1월 달에 진행되는 진도별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해당 진도별로 공부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범위는 이거 뭡니까? 한꺼번에 전범위를 물어보게 되면 문제가 훅 들어왔을 때 이게 어느 진도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실전 감각을 기르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뭐 2개를 다 들을지 혹은 하나만 들을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절히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신 판례 특강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이 내용 커리큘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 거의 대부분이 아니죠. 120% 혹은 130% 이상이 다 다루어지는 거죠. 최신 판례라는 건 여러분들이 2024년도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2023년에 선고된 판례죠. 2023년도에 선고된 판례는요. 어떤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겠죠.
3년에 시행되는 시험 같은 경우 문제를 미리 선정하기 때문에 보통 2022년도 판례까지 다루어지게 되고 2023년도 선고 판례는 2024년도 시험에서 최초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정리 안 하게 되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최신 판례 특강 진행하고 이거 2월에 합니다. 2월. 자, 이렇게 커리큘럼 진행되고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들을 공부하시고 3월 달에 내년에 3월 중순 정도에 보지 않겠습니까? 3월 중순에 진행되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들을 공부하신 내용 가지고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번 소방 기출실록. 이건 제가 올해 소방공무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생각해 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소방공무원 시험이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필 깨져버렸습니다. 예. 소방직 시험이 있고요. 소방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소방간부. 소방직과 소방간부 시험 모두 행정법이 출제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공개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아요. 몇 년 되지 않은데 소방직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개된 문제가 2018년도부터 문제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까지 문제가 모두 시험이 실시됐고 소방간부 시험 같은 경우 문제 공개된 게 소방직보다 조금 빠르더라고요. 2017년도부터 2023년도 시험까지.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18년도부터 23년도니까 모두 6개년이죠. 소방간부 같은 경우는 7개년이고 그동안은 그리고 모든 행정법 강사님들이 이 소방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적었거든요. 이게 필수가 되다 보니까 소방 기출문제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들은 꼭 풀어보셔야 되겠죠. 풀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관련 소방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한 게 이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3개년을 제가 이미 강의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3개년. 그리고 이 소방 간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3개년이라는 게 2021부터 2023까지는 미리 촬영해 놓은 게 있거든요. 소방 간부 같은 경우는 1개년. 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처음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3개,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20, 19, 18. 그리고 소방 간부 시험도 거슬러 올라가서 22, 21, 20, 19, 18, 17 연도 문제에 대해서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촬영하려고요. 그렇게 되면 소방 기출실록이라고 나름 하나의 커리큘럼이죠. 이게 완성되는 거죠. 이미 이거 촬영한 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2024년도가 해설 강의는 공개 특강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개 특강 확인이 가능하고 전년도 전전년도는 공개 특강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 문제를 한번 공개 특강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그동안 촬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소방 기출실록으로 제가 만들어서 별도로 커리큘럼으로 만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합치면 모두 13년치죠. 13년치. 13개년이고 그리고 문제가 25문제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계산해 보게 되면 325문제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시행처별로 보면 13개, 그러니까 13개, 모의고사를 치면 13개 문제입니다. 자, 이거 촬영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이게 아마 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촬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강의와는 별도로 문제 및 해설은요. 제 카페에다가 별도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 제 강의를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문제와 해설까지 여러분들이 제 카페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업 안 듣더라도 소방직 준비하는 분들은 소방 기출 문제는 다 풀어봐야죠. 여러분들이 문제와 해설지까지 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다 문제 정리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024년도 소방직 시험 대비 그리고 소방 간부 시험 대비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공부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요. 제 카페를 방문해 주세요. 카페에 보면 여러분들이 질문 답변 게시판이 있거든요.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항
가려운 부분에 대해서 뭐 속 시원히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카페는요, 다음 카페거든요. 그래서 정인고 공무원 행정법 치시면 돼요. 공무원이라고 쓴 거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많잖아요, 여러분들. 행정법을 공부하는 모든 공무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정인고 공무원 행정법. 그리고 뭐 다음 카페에서 뭐 인국정 쳐도 되는데 여러분들 URL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정인고 공무원 행정법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리엔테이션 강의 끝냈고요. 그 밖에 뭐 강의를 통해서 혹은 카페를 통해서 뭐 그 밖에 뭐 공개 특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지면 해설 등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그 많이 만나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